고객이 원하는 컴퓨터를 신뢰와 친절과 정성으로. 부컴의 하루는 이 선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컴퓨터도 서비스도 고객 감동을 위해 명동역 바로와 부산 컴퓨터 도매상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49회 나의 전생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작하시지요. 예. 저는 잘 못 지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입에 최 사장님 지금 부상당했다고. 지금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걸 입에 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야? 그 하얗게 되는 거? 축구 선수들은 이제 다리 인대나 무릎 같은 걸 다치고요. 예. 야구 투수들은 어깨, 팔꿈치 이런 걸 손상이 되는데 최 사장님은 이제 입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입술을 다쳤어요. 예, 입을 다쳤습니다. 나 진짜 아파요 죽겠네. 입술 깨물어가지고 밥 먹다가 근데 그걸 얼마나 너무 심하게 맛있는 거 깨물어가지고 피가 막 줄줄 났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씹는 소리가 났어요. 우지지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하얗게 되는데 신경이 예민합니다. 겨우 그런 이유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죽겠습니다. 열심히 강의나 방송 준비를 하다가 네. 예, 입이 부상을 입은 줄 알았는데 열심히 먹다가 예, 밥을 먹다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염 생긴 거잖아요, 그냥. 구내염이야 그게? 구내염? 짜증나. 하얗게 된 거. 예. 알보칠 바르세요. 알보칠. 무서워서 못 바르겠어요. 그거 저는 정말 자주 생기는 건데. 그냥 자주 생겨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하고 가요, 그냥. 아니, 그래? 구내염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는 한 번도 생긴 적이 없대요, 구내염이. 그래서 구내염이 생긴 게 보면은 약간 징그럽지만 작잖아요. 엄청 작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좀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아프거든요. 그 구내염 생기면 말하는 것도 힘들고 뭘 먹는 것도 구내염 때문에 못 먹을 정도로 심지어. 저는 되게 자주 생겨요. 그게. 말을 많이 하면 좀 생길 수 있나요, 그게? 이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런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최 사장입니다. 전생에 출가하면 뭐예요?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맞아요. 입술이나 깨물고 그래, 얼마나 맛있게 와가지고는 먹었습니까? 탄력 때문입니까? 아침부터 막 짜증난다고. 네. 짜증나 그냥. 뭐 드시다 그렇게 됐어요? 제육덮밥이에요. 그놈의 제육덮밥 스키마. 근데 제육덮밥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지 마세요. 예. 네네, 시작하시죠. 제육덮밥이 저렴한 게 어떤 뭐랄까 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저렴해.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비슷한 생활 대학 다닐 때 하긴 했어요. 제육덮밥이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거야. 그 고기의 양에 비해서. 그렇죠. 거의 가장 싼 음식 중에 하나였었거든, 대학가에서도. 응. 근데 고기가 너무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네. 도대체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래서 되게 가성비 좋은 음식 중에 하나로 제육덮밥 할 때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은 안 먹어요. 대학 다닐 때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제육덮밥과 구내염에서 공통점이 계시는 두 분이. 아유, 죽겠네 그냥.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하도록 하죠. 최 사장입니다. 김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박실입니다. 시작하시지요. 우리는 출가 생활 특집, 국내 최초 출가 권유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 2부를 좀 진행했고 오늘은 이제 출가와 관련된 3, 4부가 진행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끼리 토론하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 지난 줄거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뭘 했느냐. 우리는 지금 붓다 초기 경전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 사문과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문과경, 그러니까 뭐 사문, 출가 생활의 결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뭐였느냐. 고대 인도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또 외대의 붓다가 붓다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죠. 출가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자타사또의 질문이었고 붓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가? 아자타사또가 지와가의 망고숲에 머물고 있는 붓다의 수행승들을 찾아갔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붓다를 만납니다. 그래서 출가 생활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붓다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전에 반대로 물어보시죠. 야, 이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도 했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아자타사토가 네 그렇습니다. 6명의 사문, 그러니까 즉 육사외도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부탁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명의 사문, 육사외도 중에서 우리는 3명을 다뤘어요. 첫 번째, 뿌라나카사빠, 도덕 부정론자였죠. 도덕 같은 거 없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나 선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나 그 무엇도 도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게 뿌라나카사빠였고, 두 번째가 마칼리고살라, 운명론자였죠. 그래서 윤회를 통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어. 따라서 어떤 선행이나 악행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게 마칼리고살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다만 무수히 많은 윤회의 시간 동안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은 후에야 윤회의 괴로움을 끝내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깡식에서 이제 군대 같은 삶을 얘기했죠. 참고 견디는 삶을 얘기했던 거고. 세 번째가 아지타 깨사깜발리, 사후 단멸론자였습니다. 유물론자, 순세파였죠. 깡쌤이 좋아하는 사람. 그 포스가 장난 아니었지. 인간의 머리털로 만든 외투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세의 삶이 최초이자 최후이므로 인간은 그저 즐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 근거는 뭐냐? 사원소설이었습니다. 영혼, 윤회, 업보 그런 거 없고 그냥 4가지 원소, 물, 불, 바람, 불. 물, 불, 바람, 흙. 4가지가 전부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그냥 멸절될 뿐 다른 것은 없다는 게 아지타 깨사깜발리의 생각이었죠. 아자타사토가 생각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단순했습니다.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동문서답하더라 라는 게 아자타사토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였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특히 이제 아자타사토 왕의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 얘기도 잠깐 했었죠. 아버님이 빈비사라 왕님이 아자타사토를 어렸을 때 이제 죽이려고 했었다가 그렇죠. 실패하고 아자타사토가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아자타사토는 왕을 이렇게 육체에서 하는 그렇죠. 그런 스토리도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의 삶에서 온갖 영예와 명예를 누리면서도 많은 죄악을 저지른 아자타사토 왕. 그렇습니다. 예, 이분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그렇죠. 출가 생활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 오늘 이제 3, 4부 시작하기 전에 3, 4, 5부 아니야 3, 4부야. 당시 인도에 대립하는 세계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거 정도는 구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사문과 바라문 정도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냥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사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출가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인도의 토착적인 사상입니다. 몇 가지 궁극적인 요소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사문들의 전통을 보통 적취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6가지로 돼 있어, 4가지로 돼 있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문들이죠. 적취설이 바로 이 사문들의 전통이다. 반대로 바라문은 아리안계가 들어온 거였죠. 그러니까 외부 사상을 갖고서 들어온 거야.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가 세상을 구현하게 된다는 거였죠. 이걸 보통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실제 하나가 다분화된 거다, 다원화된 거다라는 생각인 거지. 생각해보면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누가 맞았습니까? 사문들의 적취설, 바라문의 전변설. 좀 개인적으로 둘 다 맞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빅뱅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대통일 이론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라문 전통에서의 전변설인 것 같고. 반면에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그 요소들 원소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적취설일 수도 있고. 둘 다 맞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 말이나 막 대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대통합. 오늘은 나머지 3명의 사문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합시다. 얘들이 비슷해요. 어차피 지금 다루고 있는 육사외도는 다 사문들의 전통, 다시 말해서 적취설, 다원론자들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4번째는 김도인이 이름이 좋다고 했던 빠꾸다 까짜야나입니다. 빠꾸다 까짜야나, 결정론자예요. 빠꾸다 까짜야나는 7요소설을 주장합니다. 7가지로 돼 있다, 우주가 라는 사람이고 땅, 물, 불, 바람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가 뭐냐? 즐거움, 괴로움, 영혼, 여기까지 7가지로 궁극적인 요소로 상정하는 거지요.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이나교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자이나교는 또 6가지로 나눠요. 땅, 물, 불, 바람 여기까지 똑같고 식물, 동물 넣어가지고 6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궁극적인 걸 넣으면 돼. 궁극적인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빠꾸다 까짜야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7가지 요소가 궁극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찬물을 안 마셨대. 왜냐면 그 찬물이 살아있는 거니까. 그리고 물을 건너는 것도 죄악으로 여겼다고 해요. 왜냐면 살아있는 거니까. 흙 위에도 앉으면 안 된다. 왜냐면 살아있는 거니까. 좀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빠꾸다 까짜야나는 업과 과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궁극적인 건 7가지 실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7가지 실제를 죽일 수도 자를 수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는 거야. 숨은 쉬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것들만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빠꾸다 까짜야나가 왕한테 얘기합니다. 7가지 몸들이 있습니다. 이 몸들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고 생산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독립된 실체, 그것은 땅, 물, 불, 바람, 즐거움, 괴로움, 영혼입니다. 여기에는 죽이는 자도, 듣는 자도, 말하는 자도, 아는 자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도 누구도 누구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칼이 7가지 몸들의 가운데로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견해로군요. 그렇죠. 벌써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머리를 자른다는 게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통을 말하는 그렇죠. 거군요. 머리통을 쏙 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죽창으로 이렇게 쑥 해서 사람은 몸을 죽창이 관통한다 한들. 그거는 무엇인가를 죽인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나무와 신체 조직의 만남이다. 그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몸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겠지. 빨간 물이 빠져나오겠지만 그것도 물을 죽인 건 죽인 아니니까. 거는 아니고 죽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얘기를 들은 왕이 세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더니 그가 동문서답하더라. 망고에 대해서 물었더니 빵나무를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해서 물었더니 망고를 설명했다. 근데 이 견해는 굉장히 재밌는 견해일 수도 있는 게 재밌다고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이라는 게 딱 엄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르가닉인가요? 뭐죠? 오가닉? 오가닉 강샘. 오가닉과 그 뭡니까 이거 무기 이노가닉. 네, 저희가 영어에 약해서 어쨌든 오가닉, 왜 저희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약한데 왜 묶어서 같이 가려고 그래 지금. 네. 근데 이제 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흙이라든가 돌, 이제 물, 나무는 당연히 우리들은 이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돌이나 물 같은 것도 나무랑 동급으로 본 거죠. 다 살아있는 거예요. 네, 다 살아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어떤 사고방식의 연장선 속에서 흙, 물, 불, 바람, 재밌는 건 생명, 영혼을 따로 넣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다 땅이나 흙이랑 같은 동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것들. 그래서 내가 뭐 도박에 져서 손목을 잘렸다. 그거는 손목을 자른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네, 손목을 잘렸어도 어쨌든 잘려진 손목도 죽은 게 아니죠. 죽은 건 아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그럼 영혼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대량 학살을 해도 사실은 괜찮네요. 무로 돌리는 거지. 그렇죠. 우리 가장 처음에 얘기했었던 사람 기억납니까? 뿌라나 까사빠. 그 사람이랑도 비슷하지. 도덕 같은 건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빠꾸다 까짜야나는 이 세 명이 적절히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도덕 부정론, 운명론, 사후 단멸론 이게 다 비슷하게 좀 섞여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돌아가시지 않죠. 왜냐면은 그냥 물의 몸으로, 그 불의 몸으로 다 돌아가셨겠지, 그죠? 어쨌든 5번째 이 사람은 좀 중요합니다. 니간타 나타뿌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자이나교 교주예요. 니간타 나타뿌따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가지 제어로 단속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니간타 나타뿌따는 자이나교의 교주이고 그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비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이 물질의 업에 속박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현실의 비참함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물질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송과선을 제거하면 됩니다. 천재인데 고행이다 하는 거죠. 고행.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의 아름다웠고 고결한 영혼이 물질적인 신체에 갇혀 있다는 거지. 업보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고행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 니간타는 묶임 혹은 집착으로부터 풀려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통칭해서 니간타들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니간타를 지혜와 어떤 견해, 지와 견해를 가진 자로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사외도 중에서 불교 문헌에 가장 많이 나타난 자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니간타 나타푸타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가지를 지키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고통, 이 비참함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찬물을 금합니다. 찬물 마시지 마라. 찬물 마시지 마라. 아까 그분도 찬물 마시는 거 싫어하셨다는데. 그러니까 그 차가운 물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그 사상적인 어떤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 찬물의 기준은 몇 도 정도인가요? 예. 아니, 그냥 대략 어느 정도? 공중 보건의 관점 아닙니까? 물 끓여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오, 내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다. 괜찮다. 그러니까 지혜가 축적이 된 거야. 물을 끓여 먹어야 되더라. 찬물 마시니까 죽어. 막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인도 특히나 그럴 수도 있겠네. 공중위생 자체가 어우 괜찮은데. 그냥 수돗물 먹지 말아라 하셨던 그 어머님들의 지혜. 아,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군요. 살아있는 거니까. 박테리아가 살아있거든. 그렇네. 두 번째, 야, 이 자식들아. 모든 악을 금합니다. 악? 찬물을 금하고, 두 번째, 악을 금해라. 세 번째, 모든 악을 철저하게 금함으로써 모든 악을 제거해야 된다. 네 번째, 모든 악을 금하고 제거함으로써 해탈을 얻어야 한다. 순서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찬물을 금하는 것이 악을 금하는 거의 시작이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1번하고 2, 3, 4번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이 4가지를 제어하잖아 자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아에 도달했고 자아에 개합했고 자아에 머문다. 개합이 부합하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왕이 이 니간타 나타푸타의 말을 세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출가 생활의 결실에 대해서 물었더니 다른 얘기 하더라. 망고에 대해서 물었더니 빵나무를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해서 물었더니 망고를 설명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연히 빵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그 제가 보는 데가 올레TV인데 올레TV 무료 영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 거예요. 바운티오 선상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170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만들어낸 1936년? 37년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백 영화죠, 당연히. 근데 아니 이렇게 오래된 영화를 집에서 리모컨으로 그냥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봤거든요, 어제. 재밌었어요. 그냥 그 범선의 대항에 나와서 본 거였는데 사실 대항해 시대 생각이 나서. 근데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빵나무를 구하러 타히티 섬으로 가는 영국 군함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제 빵나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또 알았어요. 사실은 초기에 이제 빵나무가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그 빵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있는 거야. 그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서 구워 먹으면 빵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죠. 주식으로 삼을 수 있고 구웠을 때 빵 냄새도 좀 나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빵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게 이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아, 난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 빵나무인지는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한국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키우시려고요? 네, 한국으로 사고 싶은데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타히티 섬에서 영국이 수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맛도 괜찮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니까 노예들 먹이려고 수입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리플래시 마인드 오신 분들 빵나무 먹이려고요? 네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고기나무, 빵나무. 알겠습니다. 고기나무는 있는데. 고기나무 있어요? 주지웅님 할 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 그 니간타 나타푸타의 핵심은 고행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고행에 대해서는 많은 종교에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종교에서. 그렇지. 기독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사들도 있고 일부러 고행을 하는 분들 이렇게 좀 약간 신비주의로 가기도 쉽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죠.
나는 어떤 종교에서 고행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워. 왜요? 아, 그 이미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요? 예전에 그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네요. 톰 행크스 나오는 그 추리소설 하는 영화 제목인데 거기서 고행자가 나서 채찍으로 막 자기 몸 때리면서 다빈치 코드? 아,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 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스토팽 아니, 바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무서워. 고행을 도대체, 하는 어떤 생각으로. 근데 입술에 이제 구내염 생겨도 이렇게 아픈데. 그걸, 그 고통을 야, 이거 뭐야. 참으면서 도대체 구내염보다는 안 아파요. 채찍으로 등 때리는 거예요? 구내염이 제일 아파. 구내염이 제일 아픈 거구나.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고행은 그 의도 목적이 있는데 감각에 대한 것들은 항상 강렬해지기 때문에 감각에 대한 거는 저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강렬해진 거를 이렇게 억누르는 거에 대한 거 통제 훈련을 하는 것뿐인데 그게 문제가 되면 후대에 감각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렇게 부정형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자녀에 대한 사랑,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이요. 아, 맞다. 왜냐하면 그건 항상 강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제어하는 게 항상 지혜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형으로 그냥 써요. 욕심 이런 거 저희가 쓸 때 지혜로운 걸로 쓰지 않고 보통 제어해야 되거나 뭐 지혜롭지 못하거나 탐욕스러운 걸로 동의어로 쓰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지. 네. 어느 정도만 제어하면 되는데 이게 아예 나쁜 거다라고 네네. 생각하게 네. 된다는 거예요. 그 명사 자체가 부정형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근데 성욕이나. 식욕. 욕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욕도 그냥 욕망이라는 욕망하다거든요. 거죠. 근데 그걸 저희가 탐욕이라고 동급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성망, 식망, 예? 망? 욕이라고 하지 말고 성욕, 식욕이라고 하면 진짜 제어해야 될 거로 보잖아요.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못하니까 다른 글자 우리가 열망할 때의 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식망, 혼자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수면망. 실제로 한자로는 구별돼 있어요. 망한 것 같아. 네, 욕할 때 그냥 욕구하다 욕이랑 탐욕할 때 욕이랑 한자 달라요. 아 달라요, 두 네네네네. 개가? 오. 처음 알아. 너무 놀라운데? 네, 근데 그쪽은 보통 구별하지 않고서 다 부정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돈에 대한 거, 이익에 대한 거, 그런 것들. 근데 철학에서 돈에 대한 거, 이익에 대해서 부정형으로 말한 건 그게 항상 강해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정형으로 말하는 거지 그 자체가 부정은 아니에요. 강해져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윤리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다 강해져야 되는 거. 이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약해지려고 그래요. 네. 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윤리 속으로는 안 들어가요. 내버려둬도 항상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할 수 있고 네, 자칫하면. 근데 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는 부모를 모시는 밤 항상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약해서 그래요. 신기하다. 맞네. 살인하지 네네. 말라 이것도 사실 내버려두면 살인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네, 예? 어떤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그런가 보죠? 독실이는? 그럼요. 오? 죽을 것 같아 지금 갑자기. 알겠습니다. 이세명. 아 그러네. 근데 너무 합리적이다. 어쨌든 이 자인학교 가르침 요약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자이다교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사상이 아직도 이제 인도에 남아 있는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더 복잡할 텐데 우리 여기 육사외도라는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 이 정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이분법적 세계관, 선과 악이 좀 명확하게 갈라놓는 분이시잖아요. 나중에 자이나교 교리에서 네. 어느 정도 그렇게 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순수한 영혼의 세계가 있고 사악한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영혼이 물질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뭔가 악한 것들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요거를 고행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쫙 걸러내면 이 영혼이 순수해져서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논리죠. 요걸 좀 기억하고 있도록 하고 네. 6번째까지 좀 얘기한 다음에 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분이 실제로 승천하시지 않았나요? 아 승천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 이 마하비라 이분이 12년 동안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서 예. 단식을 하시다가 그대로 승천하셨다는. 아 성공하셨군요. 예. 그래서 물질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셨다. 그렇군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 육사외도는 산자야 벨라티푸따입니다. 빌라티푸타? 벨라티푸따. 오. 왜 친숙해요? 아니 약간 유럽 이름이랑 섞였네요. 예? 어디가 유럽이라? 오라티. 어디 벨까지가 유럽인가요? 벨라티. 어쨌든 이 사람은
애매모호함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의론자, 불가지론자고 이거 법망경에서 우리가 2, 3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부탁해서 아마라 위케피카 기억납니까? 이들 애매모호한 자들을 아마라 위케피카라고 그랬었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산자야 멜라티푸타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거나 서술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산자야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문들과 좀 다른 점은 다원론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를 상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만 그냥 회의론자인 거야. 그래서 산자야 멜라티푸타가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저 세상이 있어? 라고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은 있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 말투는 진짜. 두 번째, 만일 당신이 저 세상이 없소? 라고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은 없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한히 반복합니다. 이분 쇼미더머니 뭐 이런 데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나는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분한테 제자들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 얘기 할 수 있어. 그래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산자야 동라띠부타. 어쨌든 왕이 세존한테 또 일러 바칩니다. 출가 생활의 결실에 대해서 물었더니 애매모호하게 답하더라. 거죠. 망고 빵나무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이분은 회의론자, 불가지론자고 상당히 이때 당시에 좀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 이 사람도 상당히 그 게시판에서 인기를 끌었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6명을 살펴봤는데 그 5분들이 사실은 좀 검증하기 어려운 좀 이제 종교적인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업이 있다는 이 세상의 근본 요소가 4개다, 6개다, 7개다 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산자야 벨라티부타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꽝쌤은 마음에 듭니까? 저는 아주 좋죠. 이름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느낌이 좀 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검증 불가능했던 형이상학이나 종교 전통들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비판했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인기를 좀 끌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애매모호한, 근데 모르지. 실제로는 깡쌤처럼 어떤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일단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그냥 애매모호한 거야. 애매모호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뭘 얘기해도 그냥 답해주지 않는 그게 사람. 진리 아닙니까? 말할 수 진짜? 없는 네. 거에 침묵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비트겐부다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막 붙이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6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근데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2가지 질문 정도가 있습니다. 빠꾸다. 첫 번째 질문. 육사 외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세계관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거 6명 다 비판할 수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바꿔봤어. 가정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단체, 6집단에 가가지고 몸을 좀 의지해야 돼요.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공부도 하고 거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6명 중에 누굴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죠. 적절하지? 차악이 어디냐? 그렇지. 그나마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뿌라나카사파. 이름이 기억이 어차피 하나도 안 날 테니까 그냥 요 이론만 얘기할게요. 1번 도덕 부정론자. 도덕 같은 거 없어. 2번 운명론자. 그러니까 윤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되지 우리한테 주어진 운명을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거였죠. 3번 사후 단멸론자. 2번이 마칼리고 살라. 극단적인 결정론자. 맞습니다. 오케이. 3번이 사후 단멸론자, 유물론자. 기억나죠? 아지따 깨사깜발리. 완전 유물론자. 4번째 오늘 했던 빠꾸다 까짜야나가 결정론자였습니다. 7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어떤 것도 죽일 수 없다는 거였죠. 목이 잘려도 그냥 분리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5번째 니간타 나타푸타 자이나교였어요.
4가지 정도를 제어함으로써 해탈을 얻을 수 있다.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고 6번째가 산자야 벨라티푸타 애매모호한 자들이었죠. 확실히 있네요. 있어요? 독실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아니면 6번입니다. 유물론자거나 애매모호한 자들? 네. 진짜? 왜냐면 다 들어보면서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이유를 말할게요.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겠어. 1번은 뭐였죠? 1번이? 도덕 부정론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한테 불이하게 대할 거야. 2번. 운명론자. 윤회를 통한 청정. 그러니까 너는 원래 이때 고생해야 돼 하고 나한테 부당하게 대할 거야. 4번. 결정론자. 7가지 요소로 돼 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랬잖아요. 창이 날 뚫고 지나가도 넌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죽을 거야. 5번. 자인학교. 4가지로 단속함. 그거는 고행해야 된다면서요. 밥을 못 먹게 하겠죠. 고행해야 돼. 고행을 시킬 거야. 나도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쥐도새도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은 4가지 말고 그나마 현생에서 어떤 쾌락을 추구해라, 즐거움을 추구해라라고 하는 3번이나 한 번 사는 거니까 3번이나 아니면 사실 마음에 좀 가는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6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아니요. 독실님 6번으로 가서는 못 살아요. 아, 그래요? 독실님이 막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런 건 하나도 정확한 게 없어. 난 말해줄 수 없고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구나. 나 배고파요. 그러면 네가 배고픈 것도 정확하지 않고. 3번으로 합시다. 3번. 김도인 어디로 갈 겁니까? 좀 성향상 자인학교로 갈 것 같은데. 고행하러? 네, 당연하죠. 미친 거 아니야? 구라 까고 있네. 배고프면 못 견디면서. 네네, 맞아요. 배고프면 막 지도자한테 욕을 하지요. 그렇지. 빵나무를 내놔라. 네. 그래도 어쨌든 고행을 하러 가겠다. 4가지를 단속함으로써. 항상 뭔가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고행 상태에 제가 처해 있으니까 고난 상황이니까 그걸 뭔가 얻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 때 항상 따뜻한 거 시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를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찬물 마시면 안 되니까. 찬물 안 되거든. 깡쌤은 뭐가 마음에 듭니까? 저는 원래 제 철학적 입장이 사실은 4번. 이제 6번 아니면 3번일 수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여긴 지금 제가 잠시 의탁하는 거 정도 아닙니까? 좀 길게 의탁할 거예요. 약간 깁니까? 예. 한 18년 정도. 내가 봤을 때 뿔하나 까사빠한테 갈 것 같아. 약간 방탕하게 살려고. 약간 끌리는 게 아까 1번. 빠꾸다 까짜야나? 4번 결정론자. 이분의 주장이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기 때쯤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뿌라나 까사빠는 중2인데. 예. 빠꾸다 까짜야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신체 일부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연의 일부 아니냐. 죽창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역시 자연의 일부가 아니냐. 그죠. 깡쌤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뭘 죽인 건 아니다. 가끔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우주의 규모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중에 정말 작은 지구에 있는 어떤 한 생명이 끊어진다 한들 어떤 의미와 어떤 그런 게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거기를 집중하고 우주를 집중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내 손 위에 이제 살고 있는 그 많은 박테리아 중에 하나가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한들 누구도 슬퍼하지 않잖아요. 비누로 막 씻어내잖아. 그렇지. 우주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죽는다고 우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지금 누구라고? 빠꾸다 까짜야나의 생각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들었을 때 다 말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현대에 와서 재해석을 했을 때 그럴듯한 것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저도 들었던 게 요거였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구나. 어차피 내 몸을 구성하는 원소도 이전에 누군가 다른 몸에 있었던 원소의 일부가 나한테 온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또 이후에 누군가의 몸으로 갈 거라는 사실 거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혹시 독실님도 요즘 누구의 원소를 분해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사실은 뉴스 보다가 화가 계속 나가지고. 진짜? 예. 저는 개인적으로 2번. 2번. 마칼리 고살라. 윤회를 통한 청정이잖아요. 네. 사실은 내 사후관하고 비슷해.
아, 그래요? 영혼들의 여행에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무엇인가를 배우러 오고. 그래서 난 실제로 2번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우리한테 주어진 거를 다 겪고 시간이 되면 해탈한다. 배우고 있는 단계죠. 가장 마음에 들었다. 아니요, 이번은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대로 실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차이가 게 있죠. 없어. 뭔가 네. 배우거나 성장하는 게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세계관이 좀 부합한다 싶어가지고 2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구내염도 못 견디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죽겠어요. 네. 여기 엇보였는 것 같아요. 엄청 배우고 있는 거야 네. 지금 구내염의 아픔을. 두 번째 질문. 우리가 6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도 해보고 현대 이론과의 유사점도 좀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게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개개인이 주장하는 세계관, 이게 참과 거짓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혹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서 그다음에 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주장들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과 거짓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음. 사상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회 해악을 끼친 이제 사이비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질문했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다 맞는 거야. 오늘 사문들의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이제 그 브라만 계급들이 얘기했었던 그 하나의 실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는 얘기도 어떤 측면에서는 부합하는 게 이제 빅뱅이라는 거나 대통령 이론에서 아니면 사문들이 얘기했었던 그 다원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 원소 주기율표 거기에 좀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였지만 현대에 와서 이들을 보니까 뭐 때려서 맞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부합하는 면들이 있겠더라. 적어도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했는지 뭐 고개 끄덕끄덕할 만한 요소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참일 것이라고 믿고 상대 거를 이제 논박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로는 먼 훗날 돌이켜보면은 다 괜찮은 맞는 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6번이 진리입니다. 애매모호함. 알 수 없어. 그렇군요. 아니요, 모든 게 맞다고 해서 논박하는 거 과정에 어떤 의미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실제로 육사회도가 주장한 의견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살아남는 거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포괄할 수 있는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네, 대응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모든 상황에 대응될 수 있어 말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논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살면 그게 뭐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시간이 있을 때 충분하게 정밀하게 생각하는 것들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논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요? 이 6명의 육사회도나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던 브라만들의 사상이나 네. 논박할 수 있는 게 있나? 논박 불가능하다 이런 주제들은 아니면은 참과 쉽게 얘기하면 뭐 참과 예를 거짓을 들면 구분하거나 세상이 6개로 이루어졌다 원소들로 뭐 이런 것들은 논박할 수 있죠.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있을까? 세상이 6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틀렸다. 마음에 과학적 안 관점에서 드는데 얘기해 주시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얘기를 하면 어려운 이유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거 사원소설은 이제 가능하죠. 얘기할 수 있죠. 달라졌다는 어떤 발레들을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를 모르면 논박이 되기 힘들어요. 이런 이유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잘못됐고 모순됐고 발례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발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쭉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캐묻지는 않았지만 가볍게 주장은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분명히 생각과 깊이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모르면 논박이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니야 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야. 6개로 돼 있어. 아니야. 120개로 돼 있어. 그냥 둘이 그냥 싸우는 거야 계속. 이건 논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일단. 한 명만 그러면 빠꾸다 까짜야나 씨는 제가 손목을
손목 내놓으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눈박될 수도 있습니다. 네 머리통 내놔라. 예. 마킬라 고살라의 극단적 결정론 이런 것들도 눈박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박 가능하지? 제가 그분을 이 절벽으로 밀어드리면 이건 내 운명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명이야라고. 근데 하겠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이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장 유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너도 그러면 그렇게 될 거냐라고 그 당사자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혹은 가족들. 그렇지. 이 가족이 그래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아 보인다. 근데 이 철학 이게 이제 철학 아닙니까 사실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있었던 철학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질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인간의 외부 세계죠.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각각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럼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운명 지어져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각 한 6가지 입장들 한번 쭉 살펴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걸 무조건 이게 논박 불가능한 입장이다. 서로 그러니까 니들 멋대로 그냥 아름답게 살면 된다. 각자의 입장대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논박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이제 뭐 극단적인 결정론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닌 발레들 같은 거 서로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의 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예. 거지.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화를 서로 하고 이게 참 거짓의 어떤 사실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당위를 말씀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지식과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지혜 그리고 어떤 삶에서의 상황들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거니까 대화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지. 들으면.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그러면 우리 과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기율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원자들의 종류들이 있을 것이고 원소들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소를 더 캐 들어갔을 때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기본 입자 뭐 표준 모형 그리고 그것이 뭐 초근, 초막이론 이런 것들로 멤브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과학자들도. 근데 과학자들도 근거는 있어요. 근거가. 근데 그 근거가 물론 이분들이랑 좀 다르죠. 실험적 근거들이 있긴 하지만 되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다 전구를 켜고 무언가의 물질을 그림자를 봐요. 그리고 그것을 다각도로 살펴봐. 전구를 돌려가면서 가운데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을 전구를 켜서 돌아보면서 3D로 뭐 이렇게 말하자면 한 바퀴 360도를 돌아가면서 스캔을 해.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떤 거일 거야라고 추정을 하고 그 가정에 맞는 실험 결과들을 얻어내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정말 막으로 되어 있네, 끈으로 되어 있네, 원자로 되어 있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다른 근거들을 보고서 이거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정교해지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들에 비해서 이분들의 주장에 비해서 훨씬 정교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과 지금까지 발례가 없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게 아닌가. 이것은 참이고 얘는 거짓이다라고. 그러니까 당위적 측면을 떠나서 참이냐 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라는 사실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현대나 조금 이때나 어렵다.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이 물질 요거는 확실하냐?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인류의 지혜가 팍팍 쌓이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어느 과학자도 그럴 것 같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 지금 이건 진리에 도달했어라고 말 못할 거라는 거죠. 이건 진리 탐구의 모델을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인간이라는 게 원래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궁극적인 그렇죠. 본질에 딱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신이 되셨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신이 된 분도 한 분 계시네 앞에. 각자의 세관경과 각자의 어떤 역사문화적 전통도 있을 수 있고 방법론적 전통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실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고 그 탐구 과정 속에서 경쟁은 되지 않습니까? 각각의 입장들이. 그것도 맞죠. 네. 그런데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못 꽂아진 단추였다라는 게 증명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분인데 강력한 어떤 숙명론자에 빠져서 그런데 자기는 그 운명을 읽어낼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법사님께서 그 운명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법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물질적 교환 거래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당신의 뭐 어떤 철학적 입장에 대해서 우린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깡쌤이 든 예 자체는 네. 처음부터 이게 거짓이다라는 상황에 전제된 예를 갖고서 지금 진행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우리가 오늘 시간을 다 잡아볼 수가 없으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정리하면 이거였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논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나왔던 얘기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 정말 엄밀한 측면에서는 논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실용적인 측면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의 발전사를 놓고 보면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좀 어렵다라는 거지. 서로 붙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3시간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까, 부처님? 아닙니다. 지금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까? 지금 장면 6번째. 부탁께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을 세속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까지 일단 듣고서 잠깐 네. 쉬도록 할게요. 아자타사뚜가 세종께 드디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의 결실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그런 결실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근데 부탁께서 또 답을 안 하시고 반대로 왕한테 물어보십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그대의 일을 하는 하인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고 그대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대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공덕과 과보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이분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또 외대부다는 마치 신처럼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가져다주고 부여하는 것들을 즐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일을 하는 하인이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고 그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본다. 그러니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러니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그는 나중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를 할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고 자족하고 한 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를 두고 그대에게 고할 것입니다. 폐하의 일을 하던 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폐하, 그가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자족하고 한 거를 기뻐한답니다. 그러면 그대는 여보게 그 사람을 다시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다시 나의 하인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붓다가 왕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천명하는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첫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자타사뚜가 기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쭉 한번 읽어봤어. 왜 읽어봤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하나 정도 읽어봐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부탁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지극히 세속적이지? 그러니까 부다가 세속적인 걸로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노예든 종이든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이든 보통 때는 사람들이 너를 괄시하거나 낮게 보지만 네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널 존경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하시는 것 같아. 우선 아자타사뚜한테 이제 세속적인 걸로 먼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아자타사뚜가 좋아해. 순서도 잘 하셨네요. 그걸 그렇죠. 먼저 해줘야 좋아해.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출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 오늘날이랑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출가 생활을 해서 높은 덕력을 쌓은 분이다. 소문이 퍼지면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그렇지. 아유, 존경하고 예, 명예를 표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좀 세속적이죠.